네, 비료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 각국 농가들이 동시에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전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식량 부족 사태 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빈곤국가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 관계없이 전부 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식량 부족 때문에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진국에서조차. 자,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ports from the war-torn country will be felt around the world. This week on 60 Minutes, Scott Pelley spoke to the head of the UN's World Food Program about the ripple effects. Ukraine is the breadbasket of the world. They grow enough food to feed 400 million people. Well, that's gone. You're already seeing fuel pricing spike, food pricing spike, cost of shipping spiking. It's already creating havoc for the poorest of the poor around the world.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fact that Ukraine. 그리고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도 여러 식품 공장, 푸드 플랜트들이 폭발하거나 화재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간 16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리고 또 미국이 사실상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요. 그래서 지금 식품 부족, 식량 부족 사태가 올 거라는 그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공장 16곳이 식품 공장, 푸드 플랜트가 16곳이 이렇게 화재 사고가 나고 폭발하고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 누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일부러 기근을 부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터커 칼슨도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Industrial accidents at food processing facilities at the same time the president's warning us about food shortages. They're getting hit by planes and catching fire. What is going on here exactly? Jason Rantz hosts a radio show in Seattle and joins us to put it into perspective. Jason, good to see you. Obviously, when something happens every so often, you obviously hope that there's no significant damage and certainly no one gets hurt, but you kind of write it off. It's not that big of a deal. Accidents happen. But when you've got well over a dozen food processing plants and warehouses getting destroyed or seriously damaged over just the last few weeks at a time when the food supply is already vulnerable, it's obviously suspicious and it could lead to serious food shortage. 네, 저기 라디오 진행자 제이슨 란스가 그랬죠. Obviously suspicious. 이거는 분명히 의심스럽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푸드 플랜트에. 네, 그래서 국제 비료 가격은 암모니아 생산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칼륨 비료 주요 성분인 탄산 칼륨을 생산하는 벨라루스 업체에 대한 제재 그리고 공급망 혼란을 야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영향으로 1년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산염 비료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또 자국 재고 확보를 위해 수출을 통제한 것도 국제적인 비료 부족 현상을 악화시켰는데요. 여기에 세계 비료 수출량 5분의 1 정도를 사실상 사라지게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세계 비료 산업과 비료 가격 결정 체계의 전례 없는 혼란 속에 비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그 연방하원 후보 인터뷰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 그 비료 40% 정도를 러시아한테 의존을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안 팔고 있죠. 미국한테 괘씸하다고. 예, 그래서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는 요소 가격이 한 포대당 3,000페소로 작년보다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1900년대 초 암모니아 합성 기술인 하버 보슈법이 개발된 이후 비료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비료 가격 폭등을 견디지 못하고 사용량을 줄이면 곧바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정치 뉴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저희 먹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비료를 더 많이 쓸수록 식량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 농민들이 처음으로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엄연한 현실이에요. 전 세계가 그동안에 그간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소재 식량 안보 관련 비영리 단체인 국제비료개발센터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료 사용량 감소로 올해 쌀과 옥수수 수확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러 같은 사회 불안 요소에 식량난까지 더해지면 이 지역 여러 나라가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작년 12월 이 단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올해 식량 생산량이 약 1억 명분인 3천만 톤가량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료 가격이 뛰어올라서 상황은 더 악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미작연구소도 비료 가격 급등 여파로 올해 아시아 지역 쌀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5억 명분인 3,600만 톤 쌀 생산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의 경우 칼륨 비료 생산량이 20% 감소하면 수확량은 14% 줄어들 것으로 컨설팅 업체들이 추산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대두 재배 농민은 비료가 비싸면 덜 쓰게 되고 그러면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식량 가격이 오르고 모두가 고통받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거는 그냥 빈곤 국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도상국, 중진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예요. 선진국까지 다 타격을 받습니다. 선진국에서 홈리스, 노숙자 많은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미국처럼 노숙자 많은 데가 없잖아요. 세계 최대 질소비료 생산업체인 미국의 CF 인더스트리즈의 토니 윌 CEO는 비료 사용 감소가 특정 지역에서는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그리고 2011년에 급격한 물가 상승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30여 개국에서 식량 폭동을 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비료 가격 폭등이 야기한 식량 생산량 감소가 선진국에서는 향후 수개월에서 수년간 식품 전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영양 부족 심화와 정치적 불안, 나아가 인명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비상식량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 보면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계속 경고 메시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